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이에요.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좀 줄여볼까요? 화면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정리를 했고요. 혹시 과제를 조금 잠깐만요. 컴퓨터에서 뭐가 자꾸 띄어서 과제를 못 내시는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써갖고 오신 분, 그리고 조금 미흡하다 싶으신 분을 조금 구분을 했어요. 그래야 또 제가 또 할 수, 근데 대부분 잘 써갖고 오셔가지고, 와, 고생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줬다고 막 뭐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쉬워서 지금 약간 중학생 된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난이도를 좀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분, 또 좀 힘드신 분 이렇게 또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조금 이제 내시는 거를 좀 과제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어는 이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글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해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비정부기구라고 얘기해서 일부러 제가 비정부기구, 정부기구가 아닌 것이라고 영어로는 앞에 nom하고 governmental을 좀 이렇게 띄었으면 좋겠는데 딱 영어에는 좀 붙여 있긴 해요. governmental이라고 하면 government 그러면은 정부의라는 뜻이에요. theory라고 했으니까 nom이 붙었으니까 정부가 아닌 organization은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NGO가 NGO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NGO. 정부가 딱 정해놓은 어떤 기구는 아니지만 그 조직처럼 약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민간인들이 자치적으로 뭔가를 조직해서 단체를 이루는 거. 예를 들면 뭐 기부금 같은 걸 막 받아서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영어는 그렇고요. Non-organizatory governmentally org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부 조직은 어떤 종류의 정부도 간섭하지 않고 시민의 개개인 또는 민간인 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단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민간단체라고도 불리운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뭐 규칙과 규율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정부 기구를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고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관리하고 공공정책과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정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운영을 하겠죠. 공공정책이나 사회, 인권, 환경 이런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비정부다라고 하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어떠한 걸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해서 이익을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다수의 어떤 이득과 이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끔 행동하기 때문에 비정부 기구는 회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회원들에게 받는 서비스나 혜택 및 시설 제공 또 시민들이 설립한 그런 모든 단체의 하위 집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듣고 계시는 나는 이런 조직에 들고 있어. 나는 테레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외국에다 내는 것들 그런 단체가 있더라. 그런데도 하나 들었어. 뭐 이러시는 분들 없잖아 있지요. 뭐 그렇게 해도 그것도 비정부 기구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막 그걸 갖고 있어서 안 쓰느냐? 그건 아니죠. 당신의 돈이 어디 어디든 갔다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다 전달하고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때로 시민들에 의해서 설립된 어떤 협의체도 언급하기 위해 시민사회 조직라고도 사용하지만 이것이 중요 사건에 의해서 기록되는 미디어나 일상 언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NGO라고 해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라고 그랬잖아요.
org라고 저적혀 있는 것들은 all이라고 있습니다. NGO all. 이게 뭐냐 오거니제이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쭉 쓰기가 그렇잖아요. 위에 영어 보면은 NGO 이렇게 막 쓰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다가 all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 것도 똑같은 단어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설명에는 양면적이다. 이것은 우선 NGO가 지역, 국가, 국제 수준에서 조직된 비영리 자발적인 시민단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영어 사용자와 미디어에 의해 사용되는 의미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지향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주도적으로 모이는 거죠. 야, 환경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진짜 죽어. 태양열 너무 뜨겁잖아. 지금 뭐 5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더워 반팔 입고 다녀. 옛날에 쓰면 브라우스나 난방 입고 다녔는데 지금 너무 더워. 우리가 이렇게 개인이 먹는 그 일회용 컵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맞아 정말 우리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더워져서 이 지구의 온난화가 정말 심각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이득으로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지향적으로 공동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비영리 장치를 어, 만나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GO는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적인 기능의 수행을 갖고 있다. 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사를 정부가 가져오고 정책을 옹호하고 감시하며 정치적으로 참여를 독려한다. 어려운 단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옹호, 두둔하거나 편을 든다. 너는 쟤를 왜 이렇게 옹호하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시하다, 감싸다. 쟤는 왜 저렇게 제 편을 들고 앉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옹호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참여를 독려한다. 이거는 감독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격려한다. 잘한다 이렇게 격려한다라고 의역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NGO는 보통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북극의 곰 저희가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와닿지도 않잖아요. 어떤 동물원이나 뭐 그런 데만 가도 뭐 자연농원 이런 데만 가도 북극곰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북극곰들이 다 죽어가고 있대요. 왜?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대요. 그러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묵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쟤네들 너무 불쌍해 죽어가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그물에 걸려 있어. 정말 불쌍해 죽겠어. 인간들 때문에 다 죽어가 동물들이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멀리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도 나라도 그런 거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듣긴 하지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부금을 낸다는 거죠. 일부의 공식적인 자금으로 인해서 아예 피하고 주로 자원봉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비정부 조직이다라고. 옛날에 우리가 독립을 하거나 일제 강점기 때 약간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지금은 이렇게 NGO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NGO는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취한다. 일부의 자선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있고 다른 일부의 사회적인 목적의 인식에 기초해서 세금 면제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기부하시는 분들은 세금 면제를 하거나 세금 공제, 감면세액에서 공제를 해주죠. 뭐 기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종교단체에다가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거에다 낸 거 말고도 이런 사회 비정부 기관에다가 뭔가를 낸 것도 기부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인 목적의 인식에 기초해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의식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처럼 독려하려고 참여를 장려시키려고 그런 정부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인, 종교적 또는 다른 관심사의 전선이 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NGO들은 국제 개발, 그다음에 특히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빈곤을 완화,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분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해왔다. 인도주의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또 쭉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국가의 자국민에 대해서 그 부당한 대우나 너무 자혹하게 만약에 대우를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국제 공동체의 어떤 양점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행동을 약간 중지시켜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인권 같은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 선거권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인도주의적인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당한 대우나 너무 잔혹하게 하는 경우 베트남 사람이나 약간 몽골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막 힘든 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착취하고 금전을 주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빈곤의 완화를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해왔다. 누가? NGO가 그렇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비정부 기구의 수는 1,000만 개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2008년도에 약 27만 7천 개의 비정부 기구가 있다. 인도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2만 개의 비정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이라는 건 뭐 카운팅이 정확치 않다는 뜻이죠. 600명의 인도당 한 개의 이상의 NGO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의 초등학교와 주요 보건소의 수는 여러 배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약 44만 개의 비정부 기구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도 미국에서는 약 150만 개국의 국내외 비정부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정부가 운영되기 때는 아까는 뭘로 이게 운영이 된다 그랬죠? 물론 네,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각자만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약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뭐 쓸데없는데 돈을 벌어야지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써 인간도 못 사는데 왜 동물한테 저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야, 너 정말 의미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자, NGO라는 용어가 항상 지속되는 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 NGO라는 용어들은 다른 국가의 NPO라고 해서 비수익 조직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N은 non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니다 라는 뜻의 non이고요. P는 profit 이익 어떻게 보면 수익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 단어로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profit이고요. O는 아까 얘기했던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제가 조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비수익이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비수익 조직이다라고 그래서 NPO라고도 지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NGO라는 용어랑은 조금 약간 수익이 없어요. 비정부도 수익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기부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거 갖고 해결하고 뭐 수법이나 가져가는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어떤 이득을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과 노동조합의 일부 국가에서만 비정부 기구가 간주되고 있다. 사용 중인 NGO에서는 여러 가지의 분류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초점은 방향은 작동 수준이다. NGO의 오리엔테이션은 NGO가 수행하는 활동의 유형의 의미를 말하는데
이러한 활동에는 인권, 그쵸? 아직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동양인에 대한 약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흑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조금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죠. 환경, 이거는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또는 개발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NGO의 운영 수준은 조직이나 운영이 되는 그런 규모, 지역, 아니면 뭐 국가, 국제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 습관이나 산업이 발달되면서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균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도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고 그 전에 뭐 간단한 기침이나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 몸에 침투돼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죽거나 힘들어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뭐 호환마마가 있긴 하였지만 그렇게 많이 그땐 약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환경이나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이나 뭐 시골이나 이런 데로 많이 약간 뭐 귀향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이렇게 외곽에서 나가 사시면 환경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염이 없었다가 생겼습니다. 음, 청소를 깨끗이 안 해서 그래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이런 꽃 알러르기나 환절기 때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재채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생겨났어요. 근데 그거를 옛날부터 생겼냐? 그렇진 않습니다. 생긴 지 지금 한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부터 그랬으니까 막 꼭 알레르기 같은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 건 뭘 의미합니까?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비정부 단체가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연이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비정부 기구가 많이 활성화가 된 거죠. 이게 유엔이 창설된 건 1945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정부 간의 어떤 기구인 유엔의 특징에 승인되기 때문에 유엔의 뜻은 United National 그래서 United 그러면은 연합된 이런 뜻이거든요. 네이션 민족 국가 뭐 이렇게 해서 U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특정이 승인된 국제 비정부의 기관에 의해서 그 회의 중에 일부의 관찰자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처음으로 시초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널리 알리게는 오늘날의 정부의 통제로부터 독립적인 어떤 종류를 민간단체로부터 비영리, 비예방, 명확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어떤 야당도 아니면서 NGO라고 그냥 NGO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 비정부 기구구나 라고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기관들을 공유하는 그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비영리적인 지위가 그들의 단기적인 어떤 금융적인 어떤 목표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비영리 조직을 지휘하는 것은 금전적인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더 나은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예를 들면 기후의 변화, 말라리아 예방, 말라리아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물론 뭐 탤런트도 물론 있긴 했지만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옛날에는 뭘 했어요? 제2 세계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사법까지 다양한 전쟁을 겪어서 이겨낸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쥐레에 대해서 세계적인 금지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발생되는 이제 문제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에 따르면 NGO는 종종 높은 수준에 대한 어떤 대중의 신뢰성을 얻고 있고 이 NGO가 사회와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위해서 유용하지만 항상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볼까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단체들이 19세기 중반에 반노예제도 엄청 많았잖아요. 여성 인권운동, 군비 축소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없잖아 있죠. 노예제도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그런데 어느 성인학습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태어나자마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이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가서 돈 벌고 오면 네 오빠하고 네 남동생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라. 여자애가 공부해서 뭐하니? 아무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냥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시골이어서 그랬나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너무 그때는 내가 차별을 받았구나. 그때는 차별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건 그냥 당연한 거야.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눈과 얼굴 표정이 얼마나 선하던지 저분은 되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니까 그냥 딸은가 보다 뭐 이러셨다고 얘기하길래 야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있었죠. 왜냐면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형제들도 많았고 이게 19세기 중반부터 역사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종종 일어났었던 일들이니까 비정부기구라는 용어가 1945년도에 어떻게 보면 국제연합이 설립하면서 국가가 아닌 기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에서는 세계화에 인해서 한 국가로 단위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의 그런 사양들이 생겨났고요. 무역 협력 같은 어떤 조약이나 국제무역 이런 기구들이 국제기 활성화되면서 경제 부분에서 한정이 되었고 세계화로 뻗어나가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가 이제 필요했던 것들이 대두가 됐죠. 왜 혼자 힘으로는 뭔가를 해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은 비정부기관의 어떤 인권 문제나 지속 가능한 개발국 그런 것들의 개발도상국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긴급구조의 다양한 상황에서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GO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구현자의 촉매 및 파트너의 역할을 했고요. 이런 기구가 인재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로 점점점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NGO라는 어떤 변화가 주도적인 점에서 촉매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선된 생각과 행동이나 주입, 촉진하고 기여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이제 NGO가 풀 수 있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인간의 요구되는 그 요구보다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마의의 길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왜냐하면 타협하게 되면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NGO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당화되는 게 맞기는 하죠. 그게 또 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뭐 온난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을 쓰다가는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이 다 타서 죽을 것 같아요. 기본 온도가 몇 도 아닙니까?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6월 되고 7월 되면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 건물 밖에는 에어컨 휠 때문에 열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열을 우리가 받을 만큼 옛날에는 그렇게 덥지도 않았고요. 건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자동차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열을 우리가 바람으로 다 부채로 다 이겨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몸에서 땀이 많이 나고 막 너무너무 덥고 공부도 안 되고 막 글도 안 되고 글도 못 읽겠고 잠도 못 자겠고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저의 라이프 생활이 아그러지니까 잠을 못 자고 그 다음 출근하거나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덥고 어떨 때는 춥고 어떨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몸에서 면역력을 잊지 않은 사람들은 수명이 단축되거나 아니면 삶을 영위할 수 없게끔 많이 쇠퇴해지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몸에서 느끼진 못하지만 이런 어떤 환경이나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할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엔조 기구들을 조직한다고 해야 되나요? 운영한다고 해야 되나요? 들어가 있는 참여자들이 사람들은 비록 역할에 대해서는 좀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수는 없어요. 온도를 낮추세요. 온도를 덥긴 하겠지만 온도를 너무 막 18도, 17도까지 하지 마시고 온도를 낮추세요. 그리고 선풍기를 같이 트세요. 그러면 면역력을 지켜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홍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빈곤의 악화나 관련된 보이십니까? 옥스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옥스팜은 세계 최대의 국제 국토개발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와 같이 옥스팜과 같이 NGO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깨끗한 식수를 찾을 수 있도록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어디다가 제일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에다가 합니까? 저기 아프리카나 이디오피아나 뭐 이런 데다가 힘든 데다가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물은 우리 막 길어가지고 막 몇 킬로 걸어가가지고 들고 와요. 그 물을 먹으면 몸이 아파.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엄마가, 자식이. 그렇지만 그 물밖에 줄 수 없는 그 물밖에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옥스팜에서는 제공하고 기부금을 통해서 놓고 그걸 또 방송을 통해서 광고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DA와 같은 NGO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인권을 위반하고 있는 조사와 문서를 돕기 위한 인권 침해 희생자들에게는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지금 전쟁에 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정보 관리의 서비스, 아프가니스탄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앞에 되어 있긴 한데 아프가니스탄의 인포메이션은 정보고요. 매니지먼트는 관리하다는 뜻이고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 제공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정보 관리 서비스와 같이 다른 기관의 현장에서 다른 단체들에 의해 실행되는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부기관들은 진짜 되게 힘들게 뻐겁게 세계 최초의 어떤 그런 개발기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인간도 살기 힘들고 인간도 뭔가를 하기 힘든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이러신 분도 없잖아 있고 약간 나랑 생각이나 사상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그거를 뭐 비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지성인이 되셨잖아요. 대학생이 되셨어요.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2학년도 계시긴 하지만 1학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옛날보다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나랑 생각이 안 맞다 하더라도 왜 저런 말을 여기서 하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의미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연륜이 있으시면 얘기하는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귀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입을 닫고 어떻게 해요? 지갑을 열어라. 뭐 이런 얘기가 왜 있었겠어요. 즉 남에게 많이 베풀어라 금전적인 역할이 아닌 듣는 기가 좀 있어서 아,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성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듣기 싫은 건 아우 또 잔소리하네 또 아우 시끄러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진정한 지성인이 아닙니다. 즉 여기 비정부 기관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무슨 아프간에 대해서는 그네들 뭐 신경 쓸 일이 있어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기구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난 지금 더워 죽겠고 막 지금 몸에 땀띠가 나서 에어컨 막 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오셔가지고 아 그렇게 키시면 환경이 약간 지구가 온난화가 더 빨리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왜 저래 미쳤나 봐. 난 지금 더워 죽겠는데 뭐라는 거니?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생각의 사람의 말을 이제 귀 기울여 들으실 나이가 됐다. 사람은 뭐 안 고쳐지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 그때는 몰라서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지성인이시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떻구나. 아, 우리 아들은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 딸은 왜 저렇게 화를 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의 폭도 좀 넓어지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은 비정보기구는 프로젝트를 통한 어떤 작은 규모의 변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재정 자원이라든가 자료 또 자원봉사자의 동원 이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아서 하는 분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매주마다 어디도 안 가시고 그렇게 예.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해서 기쁨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봉사를 하고 자기를 기다리는 장애인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누구를 만났을 때보다 더 따뜻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교회를 갔다가 나머지는 이제 봉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간증 비슷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이 다른 거죠. 일요일 날은 좀 자야 되는데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날은 조금 교회 갔다 와서 점심 먹고 자야 되는데 저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대박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생각이 저랑 달랐어요. 근데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남을 위해서 봉사를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요? 자원이 갑니다. 금전이 갑니다.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이 동원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 맞죠? 돈을 내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대규모 기금을 모금 행사를 열면 다 낸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나 기관에서 보조금의 계약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이 종종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예산을 만들고 계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운영 현장 근로자들을 보고하고 의사소통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직원이 운영하는 계층적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긴급 구조 및 공공복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수혜를 얻었거나 또 안 좋은 일을 지역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뭐 천막을 제공하고 쉼터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혹시 보셨나요?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뭐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지진이나 산사태나 이런 거에 되게 안전지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도로도 싱크홀로 빠질 수도 있고요. 비행기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배도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긴급 상황, 그런 위태 상황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도와주는 그런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영비 정부가 기구의 구조 지향적
개발지향적 조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구호라는 자체 자체가 재해나 재난 따위에서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을 구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두든지 종교적이든 사석적이든 그리고 그들이 더 공공적으로 더 민간적으로 비록 비정부 기구가 지역사회에 기반할 수 있지만 많은 비정부 기관들이 국가 또는 국제적이다. 비정부의 운영 활동의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캠페인은 NGO의 정치 체계의 역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의 변화를 달성하고 있다. 캠페인도 지금 뭐 중간중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세요. 물이 없어서 해주세요. 뭐 조금만 우리가 돈을 내면 이렇게 약간 영양제가 아니라 약간 마이신 같은 거를 맞으면 저 친구는 아프지 않고 잘 날 수 있어요. 물만 마셔도 저 친구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런 거 캠페인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이 온유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어떤 열정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광고를 봤어요. 그러면 쟤네들 정말 불쌍하네. 뭐 저도 매월 얼마씩 고정적으로 내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까지 더 올라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날라오죠.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했는데 어떤 친구로 이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얼마인데 더 올리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날라옵니다. 근데 저는 그 선까지만 하고 싶어요. 더 이렇게 막 하면 뭐 생활이 안 되거나 그건 아닌데 그런 걸 막 늘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기까지 흉내만 내고 싶은 거죠. 이런 비정부 기구에 나는 기부금을 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선까지는 거죠. 그 선이 뭐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 선이지 그 이상 뭐 내 월급을 다 털어서 내고 싶고 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NGO에 포함되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면 국경 없는 사회 의사 이런 분들은 약을 조달을 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힘들게 공부했던 그 의학 지식을 통틀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다 제공하면서 의사를 봉사를 하고 있다. 대가를 받지 않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의사의 기술로 나와서 병원을 차리면 개인적인 삶은 부의 영광을 가질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언론에서 그들의 대의를 지킬 시위나 사건을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다. 그들은 언론의 관심을 끌고 정책의 변화를 영향을 주기 위해 행사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지지자들의 대규모 정보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런 그 광고래 같은 걸 보지 않고 도와주라고 후원하라고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뭐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뭐 위급한 환자들을 수송할 수 있는 비행기를 헬리콥터를 전용으로 이렇게 띄워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이득이나 어떤 그런 목적이나 목표와 자기 부와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뭐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예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끼케야 뭔가를 조금 기부하는 정도인데 그분들은 모든 자기 삶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쏟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캠페인은 NGO를 종종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 그다음에 아동의 권리 관련된 문제로 다룬다. 옹호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약간 그 편을 들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두둔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라나요? 뭐 이런 식으로 NGO의 주된 목적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원인을 방어하거나 증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영 프로젝트의 관리자와는 달리 이러한 조직들의 일반적으로 로비나 언론, 그 다음에 활동, 행사를 통해서 인식하고 수용 및 지식을
하고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형태로는 비정부기관의 정부 활동을 감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정책의 홍보, 상담,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또 체크업해야 되겠죠. 대중의 지지를 구하고 모금 활동을 하며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역사회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다 체크할 수가 없어서 아까 뭐 일본에는 중국에는 몇 개, 뭐 어디에는 몇 개 그러면서 추정한다라고 해서 명시하지 않고 대충 어바웃으로 수량을 빌렸어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거를 통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말고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가 나왔는데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는 옥스팜. 아까 이건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이 많았고요. 걔네들이 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게 안 되니까 물을 만들 수 있는 배관이나 이런 펌프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제공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제3의 네트워크라고 해서 Third World Net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가 아니라 Third, 그러니까 제3의 세계 네트워크는 UN 무역개발기구의 회의에 사람들이 그 발음 나는 대로 막 읽어보면 UN 이코소크, UN 언택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언택트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접촉을 지향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택트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활성화가 됐을 때 언택트 이런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 걸로 인식들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언택트는 사람과의 접촉을 지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언택트 하고 있어요. 동영상으로. 그죠? 그래서 UN 경제사회 이사회, UN 이코소크라고 얘기를 읽는데요. 이런 데다 자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비정부 기구는 국제 관계 분야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이면서 또한 국내나 혹은 국제적인 정책 입안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비정부 기관이 그렇게 그냥 아유 뭐 아무 이익은 났다 니네 수익금 빼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경향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정부 기관의 정치, 경제, 교통, 환경 다 포함이 되죠. 특히 의료 산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경 없는 사회 뭐 이런 것들이 비정부 기관이라고. 이런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걸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비정부 기관에서 수는 대단히 많다.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비정부 기관 국제사면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AI라고 붙었는데 혹시 인공지능 AI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A는요 엠네스트 특사 대사 이런 뜻입니다. 엠네스트 그 다음에 I는 인텔리젠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내셔널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국제적인 국제사면위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요. A는 인조의 부자연스러운 이란 뜻의 알트페이스라고 해서 A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AI 했을 때 인터니젠스 지능, 이해력 또 뭐가 있을까요? 지성적 이런 단어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AI하고는 다른 거예요. 엠네스트 인터레이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국경 없는 사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되게 그
다른 나라에서는 말라리아나 이런 거 어떤 수분에 의해서 아니면 또 병에 의해서 그 항생제나 뭐 그런 것만 먹어도 낫는 병인데 그런 거조차 없어서 죽어가는 그리고 썩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는 좀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나라 저런 걸 도와줄 거라면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도 저런 게 너무 많다. 우리나라를 도우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진짜 그 사람한테 가느냐 그거죠. 혹시 크리스마스 되면 딸랑딸랑 뭐가 나오나요? 응? 뭐 저기 구세군 나오잖아요. 정말 진짜 그렇게 나가느냐 정말 그러면 저는 그런 후기가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방송국이나 이런 데가 돈 내잖아요. 몇백만 원씩 돈 내는 사람들.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후기 이런 돈은 어디다가 썼습니다.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린피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제사면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이런 것들이 약간 비정부기관으로 약간 뭐랄까 손꼽힐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자,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면서 민간단체인 경우가 법에서는 특별히 정해서 다루는 경향이 있기에 단체 지원법에 대한 법률, 비영리단체를 언급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서 뭐 굳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 않으셨나요? 지금 비정부기관이라는 게 의미는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활성화가 된 것들이 뭐 세 개뿐이 없었어? 라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전 세계에서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비정부 기관에 대해서 후원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뭔가도 참여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갖고 여러 가지로 이 독해편을 읽으면서 비정부 기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휘 5개만 정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영어를 하셔도 좋고요. 영어가 아닌 다른 용어를 좀 집어넣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언택트라는 거에 대한 약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UN 이코소크라고 해서 UN 경제사회, 이사회 이런 거에 대한 풀네임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영어는 뭐 영어 시간 아니는데 빼!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적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5개만 정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정부기구에 대해서 요약을 하시는데요. 작은 눈으로 바라보는 비정부 기구에 대해서 요약하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어떤 서론을 딱 정리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비정부 기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본론에다가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뭐 이렇다. 이런 것들이 있다. 나는 이런 데 참여한 적이 있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계가 나올 수 있게끔 요약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옛날에는 그냥 쭉 그냥 보고 쓰는데 급급하셨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글을 읽고 요약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죠? 국어 시간이니까 이제 하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맨 처음에는 짤막하게 내가 무엇을 요약하려고 하는지를 서론에다가 좀 넣으시고요. 본론은 여기 있는 거를 딱 줄여서 간단하게 난 5줄에, 나는 2줄에, 나는 3줄에 뭐 이렇게 요약을 하시고 결론은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정치가 있다,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다. 난 여기에 뭐 어떠어떠한 것에 경험이 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뭐 등등등등 내 생각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요약을 하시면 주말반은 독서 토론이라고 해서 약간 논술 형식으로 글 쓰시는 거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혜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